신기한 기후학교 이웃집 태양광 시간입니다. 아리백에 대해서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100% 만들자 그런 건데요. 아리백 시민클럽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안산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상임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가 요즘 태양광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공통적으로 다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민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적극적으로 질문한다. 실제로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가 원전 중심 정책에 펴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하고 또 우리도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자는 의견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선생님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여론은 어떤가요? 실제로 이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리백에 대한 이해도 이제 많은 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을 동동 구른다 할 정도로 다급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보급이 너무 더디고 있거든요. 네, 수출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가나 기업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거니까 이게 네.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시민 아리백, 시민클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셨는데 들어보면 아리백이 시민 아리백이 있고 그러면 공공 아리백이 있나? 기업 아리백이 있고 소비자 아리백이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해져요. 네, 뭐 탄소 중립 그러면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지금 화석 연료, 네. 뭐 원전은 위험해서 그렇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데 네. 우선 글로벌 기업들은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아리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 부분도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탄소 중립을 얘기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공 아리백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시민들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내가 쓰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다 바꿔 써야겠다 하는 게 이제 시민 아리백 운동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공공 부분이나 기업 같은 경우도 시민들의 여론, 시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걸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아리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재생에너지가 이게 에너지 사업인데 당연히 정부나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시민 아리백 하면서 이게 무슨 재활용 분리배출처럼 우리가 이렇게 개개인이 움직여서 재생에너지를 한다는 게 이게 효과적인가? 얼마나 네. 힘이 될까? 이런 생각들은 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민들도 사실 시민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300만 국민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함께 했을 때 작지만 그 전체로 보면 제일 큰 것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정부도 결국에는 표를 중심으로 정치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까 어디 엑슨모빌 얘기했던가요? 네. 기름 석유 석유회사들 뭐 하듯이 네. 끊임없이 이제 그 이해관계를 쫓아가는 게 있고요. 기업은 당연히 또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식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고 시민들이 실천 의지가 있으면 그거를 가장 또 앞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요. 특히 시민들은 가정에서 쓰는 에너지 하고 수송 내가 뭐 이동할 대중교통을 때. 이용하든 네. 뭐 차를 이용하든 할 때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만들어 쓰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아리백은 재생에너지를 시민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만들어 쓰든 사서 쓰든인데 네. 주로 만들어 쓰는 쪽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옥상에 있는 곳은 옥상에 설치할 수 있고 아파트가 있는 부분은 미니 태양광을 달 수 있고 또 그것만 갖고도 안 되니까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출자를 하게 되면 협동조합이 공공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리백 시민클럽은 지금 어떤 분들이 모여서 만든 건가요? 주로 이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잘 아는 네. 그런 환경운동 단체, 시민 단체들도 있고요.
또 에너지 협동조합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뭐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지금 느끼는 시대가 됐잖아요. 기후위기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시작하는 게 아니고 3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네. 출범을 해서 일부 하고 있고 네. 또 우리 에너지 협동조합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들어가 취지로 조합에 가입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네. 인터넷에서 R200 시민 클럽 이렇게 쳐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게 진짜 사실은- 나오실 때마다 예산 아리백 시민클럽이 뭐 상근자도 좀 많이 있어서 네네.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수공업적으로 하는 정도 네네네.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경기도에서 아리백 경기 도민인 아리백을 하겠다. 아리백 포인트를 만들겠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시민 아리백이 공공 아리백, 기업 아리백이 있다 해도 시민 아리백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기후 위기는 지금 전 세계인이 대응해야만 되지 일부 기업이나 일부 정부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쓰는 에너지는 적지만 숫자가 워낙 전체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5,400만이 다 쓰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이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그랬을 때 정부나 기업이 적극 나선다는 거죠. 아까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 보급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분이 아니고 전 국민이 한다 그러면 정부가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시민 아리백 시민 클럽 여기서 시민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뭐 태양광 달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기본 베이스로 에너지 하고요. 절약이요. 두 번째는 이제 깨끗한 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붙일 수 있고요. 또 주택에 사는 분은 옥상이나 주차장에 태양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에 참여해서 공공부지에도 같이 깔 수 있고요. 또 있죠. 이제 뭐 지금 신협중앙회에서 이제 아리백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하는 그런 예적금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있나요? 네, 네. 네. 지금 준비하고 연합회하고, 있는 아직 예, 나온 같이.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1차로 우리 전국 시민발전 협동조합 연합회, 우리 이종 연합회 조합원님들을 대상으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들면 그 돈은 전부 재생에너지 개발에만 사용한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거기서 나온 이윤으로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익적인 또 거기서 나온 수익을 서로 신협중앙회하고 우리 연합회가 또 공익적인 사업도 할 수 있죠. 그 아리백 시민 클럽을 뭐 등급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이제 시민들의 동참을 이제 유도하는 측면에서 또 네. 성취감도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리백 시민클럽에 참여하겠다 하고 서약을 하면 이제 화이트 등급을 주고. 처음 서약할 땐 화이트. 네, 그리고 이제 그 태권도랑 비슷하네요. 흰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이제 1km에서 2km 사이의 발전 설비를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돈을 출자를 했으면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옐로우 등급을 네, 주고 노란띠. 색깔로 해가지고 예. 노란띠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km에서 5km 사이 그거는 이제 그린 등급. 그 다음에 5km 넘는 거는 이제 블루 등급 이렇게 했는데요. 네. 1인당 5km로 설정한 것은 우리가 평균 가정에서 쓰는 전력과 수송 우리가 이제 차를 운행할 때 네. 전기차를 운행했을 때 대비해서 5km 정도의 설비 4인 가족으로 20km 발전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한 가정이 아리백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공산품을 쓰거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건 또 기업이 아리백을 해야 되고 네. 뭐 그런 형태니까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시민 아리백송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거는 어떤 분들이 만드신 건가요? 이거 대구 지역에서 네. 대구가 좀 열심히 하거든요. 네. 대구 지역에서 이거 만들어서 이렇게 뜨거운 동네라 태양광이 잘 되나? 원래 대구가 덥지요. 네네. 그래서 태양광이 대구 지역이 일찍 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제일 잘 된다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요. 네, 그럼 네. 이거 대구 지역 아리백 시민클럽 회원들이 만든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시키는 거죠. 아, 그 어떤 조합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예, 지금 아리백 시민클럽이라고 지역 만들고 추진위가 있으니까. 있거든요. 추진위에서 네.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불렀나요, 선생님 이거? 이거 또 시민들이 부른 거예요. 아, 이분 성함은 모르고 아직. 예, 제가 서명은 모릅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또 인터뷰를 이어가 보죠. 네. 우리가 만드는 도시는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도시. 우리가 노래하는 도시는 재생에너지로 그리는 행복의 도시. 탄소 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벗어나려면 푸른 지구가 사랑하는 착한 에너지로 100% 바꾸어 나가요. 우리는 아리백 시민,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너와 나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지구의 기후를 지켜내요. 우리 아리백 시민. 우리가 만드는 도시는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도시. 우리가 노래하는 도시는 재생에너지로 그리는 행복의 도시. 탄소 중립을 이루고 기후위기를 벗어나려면 푸른 지구가 사랑하는 착한 에너지로 100% 바꾸어 나가요. 우리는 아리백 시민,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너와 나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우린 모두 아리백 시민. 지구의 기후를 지켜내요. 우리 아리백 시민. 네, 선생님 이거 유튜브에서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율동도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 그거 맞춰서 시민클럽 회원들이 다 같이 율동을 하는 건가요? 예,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막 확산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각 지역별로 율동을 찍어서 올리면 뭐 이렇게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네, 이렇게 네. 그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놀랍네요. 제가 들으면서 웬만한 부처에서 만드는 캠페인송하고 뭐 손색이 없는데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네, 아리백송입니다, 여러분. 시민클럽, 아리백 시민클럽, 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시민들이 열어간다. 시민클럽에서 자발적으로 대구 회원이 만들어서 부르신 노래라고 해요. 다시 이어가 보면 아리백 시민클럽 활동을 아까 흰띠, 노란띠, 그린, 블루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네. 요걸 조금 자세하게 네, 들어볼게요, 저희가. 우선 뭐 1kW를 설치한다. 만약에 네. 그러면 아파트에 보통 베란다에 태양광을 요새는 2장, 3장까지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듈 한 장이 한 350와트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3개 붙이면은 1050와트가 그렇네요. 되잖아요. 그래서 예. 1kW 3개 붙이면
이제 옐로우 등급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러면 그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냐? 근데 효과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장의 냉장고 한 대는 커버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장 가지고 냉장고와 제가 생각할 때는 김치 냉장고까지 커버가 되고요. 두 장 붙이면은 그 이상 되는데 네. 이게 하나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아파트 전체는 좋은데 네. 전기가 낮에 이제 부부가 출근하면 아무도 네. 없으면 지금 낮에 전기 돌아가는 게 냉장고하고 김치 냉장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남으면 그 밖으로 나가서 옆집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아파트 전체에 전기요금을 싸게 해주는데 나는 좀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그렇지 않은 게 80%를 지원해 줍니다. 아, 80%를? 경기도하고 시군이. 아, 네. 네. 근데 안 하는 시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하는데 네. 그러니까 20%만 됐으니까 조금 밖으로 나가도 그게 또 완전 손해 가지고 공영 전기를 좀 절약하는 의미가 있고요. 아, 그것도 옆집으로 가니까 이 민감하신 분들이 있구나.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 예. 집에만 있는 분들은 상관없고요. 근데 남방두 선생님 아파트는 위아래에서 떼면 우리 집 좀 안 떼도 맞습니다. 따뜻할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파트가 그런 장점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3kg짜리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난번에도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뭐 100가구가 신청하면 30가구 하기도 바빠요. 이건 정부가 예산을 늘려야 됩니다. 아, 지원금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군요. 그럼요. 지금은 만약에 하고자 하는 분들을 적극 홍보해서 다 하게 되면 네. 전기요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 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3kg는 주택마다 다 해결이 되고요. 네. 전기차가 있는 분들은 요새 전기차 충전료가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네. 1kW당 뭐 급속은 347원까지 가는데 네. 집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태양광으로 하면 100원 정도라고 계산해도 되고 150원 계산해도 되기 때문에 네. 단독 주택이 있는 분들은 전기차로 운행한다 그러면 내 돈을 다 들여서 태양광을 추가 설치해도 공간은 있으니까 충분히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경우는 작년에 양평 협동조합은 7% 배당을 줬고요. 네. 저희 안산조합도 6% 배당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 웬만큼 높은 적금 이율보다 더 높은데요. 그럼요. 은행에서는 그렇게 안 되죠. 받을 수가 보통. 없죠. 아무리 고금리 시대라 그래도 그래서 네. 사실은 기후 위기에 맞서서 우리가 탄소 중립도 하고 아리백도 실천하면서 또 고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면 저는 아리백이 일반 시민들이 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저희 안산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1,540명인데 네. 4,352kW의 설비가 있어요. 아. 사실 이거 n분의 1로 나누면 2.8kW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저희 조합이 조금만 더 한 내년 후년이면 아마 전 조합원들이 1인당 5kW 설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배당도 많이 주죠. 또 공익사업도 많이 하죠 해서 일석오조 6조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 그러면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어떻게 가입하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인터넷도 되고요. 예. 예, 검색하면 대부분 다 나올 거고요. 예, 예. 또 이제 그래서 전화로도 바로 가입됩니다. 그래서 출자 계좌 입금만 해도 되고요. 대신 조합에서 거꾸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뭐 인적사항 왜냐면 배당 줘야 되니까 통장도 네. 물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개인 정보는 좀 알려주셔야 네,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린 블루까지 설명을 네. 해주신 건데요. 그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경기도에서 도민 아리백 포인트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안산시도 그랬고요. 에너지 절약하면 탄소 포인트를 줬었어요. 실제 이제 뭐 한 달에 10,000포인트씩 받아간 분들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여러 이제 절약 운동을 했는데 이제는 아리백 포인트는 절약 운동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얼마큼 참여했나를 바로 시민 아리백 이런 제도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포인트를 드리겠다 이런 거를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언을 했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경기도가 하면 전국으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 문제라고 문제니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때 제가 볼 때 기업 아리백도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네. 옐로우, 그린, 블루, 화이트, 옐로우, 그린, 블루 이 4개 등급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각 개인이 얼만큼 재생에너지,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거잖아요. 저희는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그럼 이 등급을 뭐 나눈 기준 뭐 혜택이 있나요? 다른 혜택 아니면 그냥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예. 이 자부심이라는 혜택을 자부심 네. 드리고 있는데 아리백 예. 포인트가 생기면 예산이 생기면 등급에 따라서 당연히 그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드리게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떤 실천해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먼 목표만 딱 정해놓으면 태권도 배우는데 너 첫 번부터 그 검은 띠 따야 돼 보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성취감도 있고 재미도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서 등급을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조금 이제 시민 여러분들한테 저희 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는 시민 단체들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도가 얘기하는 아리백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포인트도 도민들한테 드리고 또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저희 에너지협동조합이 앞으로 한 2, 3년 후에 더 사업이 커지고 형편이 좋아지면 당연히 저희들은 이 시민 아리백 부분에 예산을 더 투여하고 더 노력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예. 3330님이 아리백 시민송 다시 들으니 반갑네요. 은근히 중독성 있는 노래입니다. 널리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3024님도 곡이 힘차고 가사도 좋아요 그러셨어요.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율동도 힘찹니다. 율동도 정말 힘찹니다. 그래서 이 뭔가 경제적인 혜택이 참여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좀 다시 정리해 보면 아까 신협에서 재생에너지 펀드나 예적금 네네네. 만들 거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뭐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비과세겠죠. 네네. 그래서 그 신협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네. 저희 햇빛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거는 네.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이건 출자라. 우리 왜 주식 투자해도 보호가 안 되잖아요. 네. 또 농협에 출자해도 보호가 안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우리 협동조합은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햇빛이 있는 예, 한. 그러나 시민들이 또 약간 불안할 좀 수 있죠. 불안성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신협에서 하는 예적금 아리백 예적금을 만들게 되면 일단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3천만 원까지는 비과세라고 봐요. 약간 이제 세금 우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100% 비과세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농어촌 특별세인가 막 그거 일부는 낸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기본 정부 세금은 이제 비과세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뭐 다른 일반 은행 예적금보다는 훨씬 그렇습니다. 세제 그리고 혜택이 있는. 실제 일반 은행보다는 예금 금리가 살짝 높을 겁니다. 아, 높으면서 비과세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고 가입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근데 이것도 시작은 저희 협동조합 조합원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하게 되니까 일단 조합 가입부터 네, 이렇게 네, 되겠네요. 네.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아까도 이제 뭐 전 세계적인 기후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특히 올해 하와이 도시가 네. 전체가 탔지 않습니까? 네. 또 캐나다 산불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사막에 홍수가 오고 맞아요. 또 얼마 전에 리비아에 아유, 난리가 어마어마한 났죠. 네. 그래서 이게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식료품 가격이 아주 굉장히 계속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최재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달러를 그냥 한 자루를 등에 메고 가도 쌀 1kg를 못 살 날이 올 것 같다. 아, 이렇게 말합니다. 네네. 식량이라는 게 100이 필요한데 99만 있어도 1만 부족해도 이거는 구하기가 어려운 맞아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아리백 운동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특히 정부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영농용 태양광 얘기했었습니다. 네네. 또 네. 수상 태양광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것이 국민들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니까 다른 일이 바쁘시더라도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안산 시민햇빛 발전 협동조합 이창수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성시경의 너에게를 마지막 곡으로 하고 4부에서 뵙겠습니다.